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는 듯 오늘 종일 붉은 연기에 갇혔습니다. 사흘 전의 강풍이 또다시 휘몰아치면서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검게 탄 잿더미. 경북의 3월은 봄의 화려함 대신 산불의 상흔들로 가득한데요. 천문학적 피해 속에서 경북의 문화유산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 자연도 사람도 활짝 핀 3월 말. 춘 3월 꽃구경 가기 좋은 시기에 경북의 주민들은 산불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경북 북부로 퍼진 산불은 문화유산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건축물이나 어떤 생활 풍습 또 불교 문화재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3분의 1 이상이 아마 경상북도 쪽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가치는 아마 건축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철학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사람들에 의해 잘 보존해오던 경북의 문화자산. 그중에서도 신라 신문왕 때 창건된 고운사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자산 중 하나인데요. 고운사 같은 경우는 우리 조계종의 16교구의 이제 그 본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고운사는 통일신라 때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정말로 전통사찰, 천년고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년고찰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 고운사만큼 천년고찰은 없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름난 유물 또한 많았던 고운사. 석조 열애좌상을 비롯해 가운로와 3층 석탑까지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들로 가득한데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운사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물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산불이 피해가길 바랐던 사람들.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는데요. 건조했던 날씨와 거센 바람이 더해져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고운사를 집어 삼켰습니다. 불길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건 고운사의 잔재들. 과거의 영광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고운사의 전소 소식과 함께 경북의 문화유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신라 문무왕 12년에 지어진 봉정사는 국보는 물론 보물도 많아 더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방염포를 덮고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베는 등 산불이 접근하지 않게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인지 봉정사는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봉정사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인 하회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경북의 중요 문화자산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경북에서 하회마을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리빙 헤리테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넘어서 세계유산 중에 단연 어떤가는 세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하회마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 산불 접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을 곳곳에 대비도 대비지만 다행히 불길 방향이 달라져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낸 곳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만유정. 인근 계곡에서부터 소담한 다리까지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곳인데요. 산불이 만유정 쪽으로 방향을 틀자 만유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주변으로는 피해가 생겼지만 건물만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산불이 발생하고 주불이 꺼질 때까지 149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경북의 많은 고택과 사찰 그리고 다양한 숲들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긴 세월 동안 보존해오던 문화유산이 허망하게 연기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그 화재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그 복구나 이런 방식은 일부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제 지역 주민, 또 지역의 전문가, 또 지역의 시민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 또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합쳐서 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그 증거물이나 결과물을 남겨놓고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이것들을 전부 알려내고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곳곳에서 묵묵히 세월을 이겨내던 다양한 문화유산들. 누군가의 방심으로 지금은 훼손되거나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두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먹방 껌이지. 딸기 완전 맛있어. 딸기 사랑해.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과일 딸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농부들이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발전된 그런 농업을 하고 싶었고요. 딸기 불모지였던 괴산에서 스마트하게 딸기 농사에 도전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달콤함 한도 초과.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볼까요? 하얗게 춘설이 내려앉은 이곳은 충북 괴산, 자연특별시라 불리는 아름다운 고장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나는 농부 김성광, 김찬실 부부입니다. 딸기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괴산에서도 딸기를 재배해요? 괴산은 고추, 배추 그리고 옥수수가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괴산에서 두 번째로 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괴산에서 두 번째로 딸기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딸기 맛이 너무 궁금해요. 어디 가면 딸기 맛볼 수 있어요? 네, 저 따라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우와, 아니 이게 뭐야? 딸기도 딸기인데 엄청 넓어요. 괴산에서는 두 번째로 딸기 재배를 시작했다는 신나는 농부의 딸기하우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춘설이 내려앉은 바깥 풍경과는 전혀 다른 드넓은 실내 공간에서 예쁘게 맛있게 딸기가 익어갑니다. 와, 농부님, 아니 이게 끝도 없이 지금 걷고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딸기 농장 재배동 규모는 1200평 규모고요. 딸기는 3만 주가 식재되어 있어요. 3만 주라.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딸기 농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농장은 스마트팜 딸기 온실이고요. 딸기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러한 온실입니다. 딸기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그렇습니다. 기본 온습도 자동 제어는 물론이고 차광막 개폐 장치를 통해 딸기 재배에 적합한 일사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하게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하게 재배한 딸기, 수확 좀 해볼까요? 딸기를 딸 때 보시면 빨갛게 익은 딸기를 V 손가락으로 하고 이 V를 가지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살짝 달걀 지듯이 해서 스냅으로 뚝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딸기가 따져요. 빨갛게 익은 딸기를 두 손가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쥐고 똥 따줍니다. 쉽고 간단한데요. 그러면 신나는 농부의 스마트팜 딸기 재배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창업을 알아보다가 농업 쪽에 많은 정책도 있었고 관행 농업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농업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스마트팜 농업을 해보자. 그리고 하기 전에 스마트팜 교육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자는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를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던 신나는 농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교육을 받은 후 고향인 괴산에서 스마트팜 딸기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해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저도 작물을 잘 모르기도 했고 병해충 관리를 소홀히 했어서 2년차 때부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극복을 해서 2년차 때는 매출도 많이 상승했고 지금 3년차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0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를 했지만 첫 해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었다는 신나는 농부.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작물이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물이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양수분 관리를 잘 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딸기 생산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고가의 장비들,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고 운영을 하려면 교육을 일정 시간 받고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농부님, 네.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7억이요. 야, 진짜요? 와, 7억 딸기. 더 맛있어. 정부 보조금과 지방비, 그리고 청년 창업농 융자 등을 통해 고가의 시설비를 마련했다는 신나는 농부. 거기에 정성과 열정까지 더해 스마트하게 재배한 딸기랍니다. 오, 농부님. 우와. 이야, 제가 요만큼이나 땄어요. 너무 잘 따셨어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셔도 되겠어요. 야, 제가 말하기 전에 박수부터. 야, 이거 어때요, 제가 딴 거? 너무 잘 따셨어요. 정말 탐스럽게 익은 것만 골라서 너무 잘 따신 것 같아요. 저희 농장에서 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스마트팜이라서 그런지 우리 농부님도 약간 스마트 로봇 같아요, 마치. 아, 그러면 제가 딴 것 중에서 요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와, 너무 단데요? 그리고 딸기는 이렇게 꼭지를 따고 거꾸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끝에가 당도가 더 축적이 되어 있어서 오, 딸기도 먹는 방법이 있었군요. 갈수록 진한데요? 네, 맞아요. 오, 진짜 그러네. 와. 또한 겨울 딸기는 천천히 익기 때문에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높은데요. 봄 딸기는 과육이 덜 단단하고 새콤한 맛이 높습니다. 새콤한 맛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봄 딸기가 제격이죠. 방금 전에 수진 씨가 열심히 딴 딸기를 이제 선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저울 위에 수확한 딸기를 올려놓고요. 이제 하나씩 떼게 되면 이 저울이 스마트하게 선별을 해줍니다. 저울 위에서 딸기를 집을 때마다 무게별로 자동 음성이 나오는데요. 덕분에 한결 편리하게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선별이 끝난 딸기는 예쁘게 포장 작업을 해서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농부님, 이 포장 작업도 좀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도가 낮아서 이거를 기계화 자동화하기가 어려운 현재 상태예요. 그러나 다 극복해서 로봇이 하는 시대는 도래하겠죠. 딸기 수확은 물론 꽃가루 수정, 병해충 예찰도 가능한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입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딸기 수확과 선별까지 자동화된 차세대 스마트팜이 개발 시험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농업 현장에도 이 같은 농업용 로봇이 보급될 거라고 하네요. 이제 농촌의 농업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 이런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AI와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농부 로봇도 만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은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미래는 미래. 지금은 농부의 정성이 파랄인 스마트 딸기로 소비자와 만나고 있는데요. 와,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계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에요. 네. 로컬 푸드 직매장? 네. 신나는 농부의 딸기는 대부분 괴산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데요. 직거래와 로컬 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요. 스마트팜 덕분에 제법 여유도 가질 수 있답니다. 예,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딸기를 납품하러 가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농작업을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 외에 지역사회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재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신나는 농부.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면서 색다른 딸기 체험과 다른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도 준비 중이랍니다. 오늘은 괴산에서 스마트하게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다. 스마트하다. 괴산 딸기.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과일 딸기. 청정자연 괴산에서 스마트하게 딸기가 여물고 있는데요. 딸기와 함께 신나는 농부의 꿈도 알차게 여물어 갑니다. 오지 말라니까. 기어코 여길 오십니까? 아, 나만 알아야 되는데. 아잉, 알려줘요. 고기, 빵, 추억, 그 맛을 알아버리셨나요? 아, 이거지. 심장이 뛸 음식을 만나볼까요? 먹고 또 먹고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남원 여행. 남원시 한가운데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광안루가 있습니다. 광안루에서 관광 잘했다면 고기 좀 먹어볼까요? 소리부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데 냄새 끌려 발길은 이미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맛있는 냄새. 이열춘향님이 오신다고 해서 남원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습니다. 자연이 키운 식재료가 풍부한 남원. 판소리가 쫀득쫀득 고기 씹는 맛이라는데 진짜 고기 맛을 알아서 그랬군요. 돌미, 목돌미예요. 한 마리당 주먹이 하나쯤 나와요. 오, 빛깔이 거의 소고기에 마블링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예, 흑돼지 덜미살이고요. 꼬들살, 쫀득살, 왕꽃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 역시 남원하면 흑돼지죠? 홍길동 분신술처럼 다양한 이름이 있는 덜미살. 불판 위에서 꼬들꼬들한 자태를 보입니다. 어떻게 소리까지 이렇게 맛있어요?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이거지. 무슨 냄새. 춘향아, 먹고 보자. 맛있는 소스로 고기를 꽃감아 태워 입으로 모셔오면 맛있죠? 그렇죠? 쫀득거리면서도 약간 탄탄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이 부분이 그 쫀득이 부분인 거잖아요. 비계의 식감이 아주 꼬들꼬들하고 쫀득쫀득합니다. 고기 한 마리당 150g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귀한 특수부위입니다. 이거는 제 인생의 자랑 양념 오돌갈비입니다. 맛있는 양념 갑옷을 입은 오돌갈비. 이것도 불판에 구워 맛을 봐야죠. 양념갈비는 때맞춰 잘 뒤집어줘야 되는데 나이스 타이밍 잘 구워졌네요. 저는 사실 오돌뼈 하면 그 빨간 양념에 나오는 고기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오돌갈비는 특이하게 나오네요. 간장 베이스에 갈비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오돌뼈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일거양득입니다. 외국인도 좋아하는 갈비. 글로벌이 인정한 맛에 특제 소스까지 찍어서 오돌갈비 입안으로 출두요.
왔다 겁나게 오도독거리는구마잉. 신기한 식감이 오도독하면서 부드럽게 살살살 녹으면서 양념 맛이 쫙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저한테는 이 양념 오돌갈비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인생고기입니다. 인생 걸고 만든 맛있는 고기 먹고 이젠 어디로 가나요? 먹고 놀자 두 번째 챕터는 이리 오너라 빵 먹고 놀자. 이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농촌 한가운데 이런 또 감성 가득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하주마을에 농협 폐창고를 이렇게 전부 시설 개조해가지고 작년에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만든 카페인데요. 마을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고 발효를 테마로 하죠. 지금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빵이 이렇게 한가득인데 어떤 빵이 제일 맛있을까요? 저희 현미쌀 식빵이에요. 빵이 저희 마을 카페에서 엄청 인기가 좋은 식빵이에요. 드셔보셔요.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현미쌀로 만들었답니다. 맛있겠다. 한 입에? 엄청 맛있죠?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엄청 고소해요. 설탕 없이 무설탕 식빵이에요. 현미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제품도 만드는 건강 맛집이랍니다.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걸 마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에 활력을 심어줬군요. 이젠 현미빵을 바삭하게 구워 먹을까요? 고소한 냄새 진짜 대박인데요? 안 구웠을 때는 쫄깃한 느낌이 더 강했다면 이렇게 구우니까 바삭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확 올라와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춘향과 몽룡의 찐 러브스토리 같은 빨간 딸기잼 발라 먹어볼까요? 다양하게 먹방을 즐기니 오늘 흥분에 대박 터진 듯 먹을 뻑이 터졌습니다. 재료며 만드는 정성이며 하조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빵빵하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무화과랑 밤이 빵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조마을 고유의 전통 발효 레시피를 활용해 빵을 만든다는데요. 남원의 마을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삶이 녹아있는 빵도 먹고 즐겁습니다. 역시 지역 농산물로 이렇게 빵을 만드니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아이들 주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오, 남원 여행 음식 챕터 3 추워 먹고 놀자. 와, 이게 다 뭐예요? 와! 몸보신이 제일 좋은 거 미꾸라지. 뭐야, 너무 펄떡거려. 엄청 펄떡펄떡거리네요. 만져봐요. 부들부들 생긴 것 보세요. 얼마나 탐스러우고 좋은데 징그럽다고 그래. 이보다 좋은 고양이도 없건만. 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미꾸라지, 이거 놓칠 수 없는데요. 미꾸리는 바삭하게 튀겨 먹고 미꾸라지는 추어탕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 빼놓으면 남원 여행 빵점. 남원에서 놓치면 안 되죠. 와, 여기 오니까 이렇게 미꾸라지 탕에 미꾸리 튀김에 미꾸리 숙회까지 미꾸라지와 미꾸리로 한 상 가득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왜 남원 오면 미꾸라지랑 미꾸리를 먹어야 하는 거죠? 남원이란 동네가 미꾸라지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어탕 하면 남원이고요. 제가 태어나서 이 추어탕은 많이 봤는데 미꾸리 숙회랑 미꾸리 튀김은 거의 처음 보거든요. 먹기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남원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미꾸리 자체가 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추어탕에 하얀 쌀밥을 말아 잘 섞어 한 입 먹으면 걸쭉하면서도 진한 그 국물이 일품이죠. 아니, 국물은 진하고 시래기는 살살 녹고 너무 맛있는데요? 지리산 고냉지 열무 나서 맛있는 거. 시래기가 살살살 녹아요.
겉바속촉 미꾸리 튀김도 안 먹으면 섭섭하죠. 깻잎에 싸먹는 미꾸리 숙회에 놓칠 수 없는 맛들이 가득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너무 부드러운데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미꾸리는 아무나 애들도 잘 먹어요. 전혀 비린 맛이 없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미꾸리 한 마리가 온전히 통째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맛 좋게도 먹을 수 있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먹는 기쁨은 여행의 즐거움이죠. 남원 여행에서 찾은 음식 보물, 이거 놓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을 웃도록 만드는 맛기행.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먹고 또 먹고 맛으로 행복 충전할 남원으로 놀러 오세요. 우리 동네 힙한 곳을 찾아서 리뷰를 남기는 양스타 힙한 리뷰 양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 왔어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아, 공기부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백운산 자연휴양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래 있던 곳이라고요. 이곳에 힙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복장이 산에 갈 복장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힙한 곳이 있는지 지금 갑니다. 이쪽이야. 오, 힙해 아주. 양스타의 핫한 리뷰. 오늘은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 왔습니다. 대체 여기 핫한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가봅니다. 백운산 산기슭에 자리한 이 건물, 전남 동북권을 대표하는 산림박물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시설팀장 서석철입니다. 제가 산림박물관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건 어떤 곳인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제1전시실은 숲이 사라져요. 제2전시실은 숲은 소중해요. 제3전시실은 숲과 함께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는지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는 더 이상 힌트를 받지 않고 제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관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산림박물관. 먼저 사라지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는데요. 자, 제가 제1전시실로 들어왔는데 숲이 아파요. 네, 숲이 아픕니다. 요즘에 진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요즘인데 숲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다양한 숲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사진들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숲에 대한 소중함들을 좀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되는데 바로 돌자마자 숲이 아파요. 근데 숲이 또 죽어가요. 바로 가. 너무 슬퍼. 야, 이쪽 오니까 바로 영상인데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숲의 수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스타도 영상을 보면서 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이게 영상을 보니까 이 숲이 사라진다는 게 그냥 숲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숲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힙한 리뷰를 하러 왔는데 막상 자연의 현실을 마주하니까 숲을 볼수록 슬프네요. 네임카드를 통해서 이 멸종 위기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꺼내 보면서 그냥 화면으로 보거나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또 재미가 있지. 수염풍뎅이. 숲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될 백운산의 멸종 위기종. 이제라도 내가 먼저 숲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 보는 거랑 이렇게 네임카드 있는 거랑 또 애들이 또 관심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해야 돼. 이야, 소소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 와, 이 장수풍뎅이도 있고 무당벌레, 호랑나비, 너구리 발자국들, 너구리에 먹이는 뱀이었군요. 어린 아이들만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덕분에 같이 배우는 거죠. 이제는 정말 느껴야 할 때입니다. 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연도별로 계속 멸종 위기종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드네요. 많은 것을 느끼고 나가는 양스타. 엥? 그런데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오, 숲에 있는 쓰레기를 제가 줍는 겁니다. 숲을 지키는 거지. 깨끗해지고 있어요, 숲이. 기분 좋아지네. 숲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체험 공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하는 게 되게 또 재밌잖아요. 자전거 타면서 숲에서 뭔가 숲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그리고 하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서 숲을 지키는 그 마음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와, 이것도 빅잼이네. 자전거를 타면서 숲을 지켰으니까 이제 숲과 더 친해질 시간입니다. 야, 이 소중한 숲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뭇잎 화석들.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이건 나뭇잎 화석이에요. 이야, 근데 이 나뭇잎 화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화석을 직접 찍어내는 곳이구나. 양스타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직접 나뭇잎 화석을 찍어보는데요. 우리 양스타 잘할 수 있을까요? 화석을 찍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뭇잎이 언젠가는 이렇게 화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석이요, 지금 지구환경 산림 못 지키면 나중에 100년 후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뭇잎 화석이 없다라는 거지. 백운산을 테마별로 꾸며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전시실. 이 나무들이 그냥 나무가 아니네. 이 나무에서 식생하는 곤충들을 어머나 직접 보고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는 전남 광양 백운산의 짝을 찾아 열심히 울어제끼는 매미의 소리입니다. 갑자기 댄스 타임? 양스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화면에 호랑이랑 노는 거네요. 여러분, 호랑이 보십시오. 와, 백운산 호랑이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살리면 이런 호랑이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세요? 마음이 나빠서 그래. 자연 생태계를 살리면 다 보여. 재밌다, 재밌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체험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체험을 마치고 3전시실을 향해 갑니다. 가는 길에는 백운산에서 자라는 식물을 중심으로 식물 표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종들이 많네. 백운산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저는 백운산에서 제가 산림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쭉 둘러보니까 숲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숲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공간, 이 박물관에서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산림욕 좀 더 할게요. 오늘 너무 행복해.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광양 백운산의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백운산 산림박물관. 이곳에서 숲의 소중함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스타의 핫한 리뷰 끝!
아무 가게나 들어가도 맛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식의 고장인 광주.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빵만 봐도 빵집 이름이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로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빵. 수많은 빵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와중에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룡알 빵입니다. 공룡알 빵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대 사장님이시죠. 프랑스 빵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시기였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바게트라는 빵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달걀 샐러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네, 그 달걀 샐러드를 채워 넣어가지고 나온 게 공룡알 빵이고요. 그 뒤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내용물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식빵 대신 바게트를 이용한 샐러드 빵인 건데요. 오이와 피클, 맛살과 달걀을 넣고 마요네즈에 버무려 아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살린 달걀 샐러드를 만든 다음 바게트 안에 채우는데 바게트 역시 공룡알빵 전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게트 안에 아낌없이 꾹꾹 눌러 담는 달걀 샐러드. 샐러드가 쏟아져 나오지 않게 랩으로 잘 감싸주면 공룡알빵 완성! 저희가 8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900개에서 1000개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하루에 약 2000개 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굉장히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샌드위치를 드실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룡알빵의 단점을 굳이 하나만 꼽자면 깔끔하게 먹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후두두둑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랩을 이렇게 조금씩 벗기면서 드시는 게 그나마 좀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 또 티스푼으로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먼저 드신 다음에 그 위에 빵 부분 드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점 제한이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광주 지역 향토 기업으로 남길 원한다는 빵집. 덕분에 오직 공룡알빵을 먹기 위해 광주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답니다. 광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빵,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빵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커피인가 주스인가? 가만, 위에 올라간 건 오렌지랑 벌꿀지? 이곳은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형 카페인데요. SNS를 즐겨 한다면 한 번쯤 봤을 법한 곳. 바로 벌꿀을 주인공으로 한 카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양봉 그 농가들이 사용하는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는 그 벌을 한 56년 했는데 일반인들이 양봉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한 것이 지금 카페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과 꿀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공간. 그 안에는 카페는 물론이고 양봉장과 공방, 정원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카페 그 3층에 보면은 꿀별 생태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앞으로 한 달 후에는 그 완공될 거거든요. 여기 오면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 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벌에 대해 진심인 만큼 카페 메뉴에도 진심. 오랫동안 거래해온 전국의 양봉업체들을 통해 최상급의 꿀만을 받아 사용하는데요. 직접
개발한 최상의 레시피로 음료와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큼지막한 벌꿀즙과 오렌지를 곁들인 허니브리즈가 이곳의 대표 메뉴. 오직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벌꿀 음료입니다. 저희 벌집꿀의 풍미와 달콤함을 오렌지의 상큼함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그니처 커피 메뉴입니다. 자, 먼저 오렌지 필과 벌집꿀을 연유 크림에 찍어 먹은 후 층층이 쌓인 커피와 꿀우유, 오렌지청을 잘 저어서 마셔주면 되는데요. 한 모금 한 모금이 아까운 맛이랍니다. 허니브리즈랑 곁들이셨을 때 가장 좋은 메뉴는 빵의 다른 맛이 강하지 않고 버터의 풍미가 가장 좋은 저희 기본 크루아상을 곁들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메뉴 외에 다른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을 추천해 드리자면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릭 요거트 시리즈하고, 그리고 설탕을 아예 다 빼고 벌꿀로만 만든 식빵이 있고요. 허니 밀크 케이크라는 저희 시그니처 케이크도 있습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카페로 성장 중. 일단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러 오기도 좋은 곳이고요. 이제 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약간 일반 평소에 먹은 꿀보다 더 건강한 맛이 나고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다른 디저트랑 뭐 아이스크림이랑도 같이 먹었을 때 좋아요. 매일 마시는 커피가 지겹다면 광주에서만 마실 수 있는 벌꿀 음료는 어떠세요? 오직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마지막은 튀김? 전국에서 이미 튀길 수 있는 건 다 튀긴 것 같은데요. 간판의 캐릭터가 왠지 낯이 익은데 혹시 아귀? 생선 아귀? 아구 후라이들은 아구 순살을 특별한 그 반죽과 숙성으로 바삭하게 튀겨낸 아구 후라이드입니다. 횟집을 12년을 하다 보니까 아구를 튀겨서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상품화 가치를 좀 해보겠다 싶어서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허를 연구를 했어요. 새빨간 양념 옷을 입은 아구찜으로 익숙한 아귀. 양념 없이 순살로만 맛을 내려니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것이 관건이었다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아귀의 식감을 위해 무려 3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해낸 아구 프라이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가족들의 응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아귀튀김. 고구마에 넓적 당면 튀김까지 곁들이면 드디어 아구 후라이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뜻 보면 게살튀김 같기도 하고 순살 닭튀김 같기도 하고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취향에 따라서 이제 드시기는 하는데 소금에 찍어 드셔도 되고 그냥 그 자체만 먹어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소스 3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스도
닭소스를 제가 처음에는 해서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소스도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면 괜찮겠다 하고 연구를 했어요. 사실 광주를 대표하는 튀김이라고 하면 양동시작 통닭인데요. 과연 그 맛과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겉도 바삭하고 속도 좀 촉촉하니 아주 먹기도 좋고 맥주 안주에도 굉장히 좋은데 이 속이 더 편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더 자주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직 광주 사람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구 후라이드. 소문나기 전에 얼른 먹어봐야겠죠? 그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보다 강력한 먹거리의 유혹. 참지 말고 광주로 오세요.